정혁이 13번 봅시다. 오늘 적용하기 13이랑 적용하기 15 할 거예요. 14가 좀 양이 많아서 13이랑 15를 좀 할 겁니다. 구모 얼마 남았지? 구모 한 일주일 남았나? 9월 3일 날에 보니까 지금 벌써 8월 20 며칠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죠. 아마 9월 모의고사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전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혀 안 벗어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날 가서 뭐 새로운 뭔가 뭐 쌈뽕하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신묘하고 뭐 신비롭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원래 우리 하던 그대로 그냥 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뭐 한 지문 정도 날리시는 거는 부지 기술일 거고 뭐 심하면 두 지문까지도 날려 먹으시겠죠. 근데 뭐 제가 이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 지문 같은 경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을 거니까 가나 지문을 제일 마지막에 풀고 독서론부터 시작해서 독서론이랑 그 다음에 뭐 독서론부터 시작해서 과학 지문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론 포함해서 총 4지문 나오잖아요. 가나 지문, 통합 지문 빼고 나머지 2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도를 높이려면은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그리고 나서 뭐 현대 시 그리고 현대 소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 지문 푸시면 딱 끝날 거야. 헌법과정문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9시 이전에는 끝내셔야겠죠. 9시 이전에는 당연히 끝내야 돼. 화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쓰시면 골 때립니다. 15분 정도로 잡고 독서론까지 딱 끝냈을 때 화작이랑 독서론까지 해서 9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딱 봤을 때 좀 풀만 하겠다 싶은 것부터 푸시면 돼요. 어차피 뭐가 어렵게 나올지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몰라요. 최대한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아직 뭐 사설 콘텐츠는 아직 안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9월 모의고사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해.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알걸? 내가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네 현대시 다 읽는데 5초도 안 걸릴걸? 5초가 뭐야? 10초? 넉넉 잡고 10초라 치자. 러프하게. 10초 안에 다 읽을 거 아니에요? 10초 안에 다 읽고 문제로 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와리가리를 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 선하거든?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 뭐 보기 보고서 비비든 말든 뭐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건데 아마 알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붕 뜨는 시기다. 슬슬 붕 뜨는 시기예요. 지금 뭐 이제 어디 대학 쓸지는 거의 다 정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 내가 알기로 9월 1일부터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9월 6일인가 아무튼 부모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붕 뜰 거야. 또 심지어 최저 없는 학교 이런 거 쓰면은 또 마음 한편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어차피 최저 안 보는 데도 있는데 수능 공부를 좀 널널하게 해볼까 하면은 본전도 못 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안전빵으로 뭔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말 그대로 안전빵인 거지 붙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쵸? 붙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맘때쯤이 제일 힘들어. 이맘때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고3 애들은 고3 애들대로 힘들고 나도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고 하니까 힘든 거는 매 한 가지거든.
특히 이제 뭐 또 추석 연휴 껴있고 하면은 애들의 이 마인드 상태가 전부 다 이제 초기화 내지는 포맷이 된 상태로 또 와버리기 때문에 국어나 동아시아사나 뭐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 과목은 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너네도. 한두 달이 뭐야. 그냥 하루 이틀만 안 해도 감이 뚝 떨어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되게 폼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국어 같은 경우에 진짜 하루에 꾸준히 한두 지문씩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뭐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그 우리 앞전에 했던 교재들 다시는 보고 있나? 안 봐? 너네 다시 보면 또 새로울걸? 다시 보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솔직히 뭐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지금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저기다 가둬놓고 그냥 한 명씩 불러가지고 패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5시까지 오라고 한 다음에 한 놈씩 30분씩 불러가지고 한 지문씩 해석하게끔 하는 거 그냥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 뭐 그렇게 할까? 5시까지는 다 오실 수 있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일단 너네 둘은 뭐 4시 이렇게 오기나 아마 거의 4시 반? 한 놈씩 불러가지고 가둬놓고 패기 바른 대로 말하렸다 해볼까?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할게요 이제 선언한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화, 수, 목 해서 5시부터 30분씩 하겠습니다. 엔드 투 엔드. 여기 있는 지문. 제가 가르치는 건 없어요. 얘기한다. 내가 가르치는 건 없다. 내가 가르칠 거면은 그냥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너네가 더 잘 알잖아. 지문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면서 공허한 상태로 빠져들고 사고를 정지하는 상태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돌아가면 어차피 딱 인원수도 거의 뭐 맞는 거 같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라 보강 수업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아니므로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개별 1대1로 소위 말하는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름 또 붙여줘야지. 가둬놓고 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또 거부감 들 테니 1대1 클리닉이라는 명목하에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어, 뜻 다 찾아옵니다. 용례까지 다 찾아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문장씩 여러분들이 해석하게끔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지문 아니고 이미 예습이랑 복습이랑 수업때 들었던 걸 포함하면은 최소 3번에서 4번은 하셨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고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 판단이 들어요. 단어 안 찾아온다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거는 하고 와야지 얘들아 안 그래? 적용하기 1번부터 시작해서 인당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매주 월, 화, 수, 목 또 시간 지나서 몰랐어요 하기 싫으니 박제해 놓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다. 몰랐어요 하지마. 너네가 금요일 날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월화수목만 진행을 하고요. 5시부터 5시 반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
올 수 있고 올 수 있고 올 수 있니? 5시까지? 월수만. 올 수. 화목은? 좀 늦게. 그럼 5시 반까지는 올 수 있어? 화요일 목요일 날에도? 아니, 못 오나? 아마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저도 월수 5시 반에는 올 수 있어요.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월화수목 좀 치우셔가지고 그러면 거의 5시 반에 오는.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수요일만 5시 반. 수요일 날 5시 반? 그럼 내일 너네 둘? 둘? 5시까지 올 수 있잖아. 저도 월수만. 아따 씨. 그럼 뺀다. 그럼 월수 돌아가면서 가능한 거네.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죠. 그럼 수요일 순서대로 간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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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순서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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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수요일 날 너네 요거 둘. 너네 2명. 누가 먼저 할래? 누구 먼저 할래? 난 너 먼저 해. 제가 수요일에 시간표가 맨날 바뀌어서 어. 5시 반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너 5시 반. 너 5시. 오케이? 그날 수요일날 우리 클리닉 할 때 하는 거는 적용하기 1번부터 할 겁니다. 적용하기 1번부터 할 거예요.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있죠? 거기서부터 할 겁니다. 제가 해드리는 거는 뭐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제가 해드리는 건 없어요. 와서 니네가 니네 힘으로 지문을 뚫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다. 단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오셔야 될걸. 제가 다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단어 다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괴리되다의 뜻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단어의 뜻이 안 나온다. 곤란해. 동떨어지다, 어긋나다, 안 튀어나온다. 공부 안 하시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다 해석시킬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한 문단별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얘기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문제당 이게 문제가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다 설명하게 할 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거 1대1 클리닉이야. 정규 수업 아니야.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지 마세요. 오케이? 저도 5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 준비해야 되고 할 거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시간 떼서 하는 거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아도 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럴 거면 하지 마. 동의하시는 분만 한다. 당연히 미리 다 읽어 오셔야 될 거고 미리 단어 다 찾아오셔야 될 거고 본인 스스로 이게 무슨 문장 의미인지 다 해석해 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어차피 교무실 들어가서 앉아 있어 봐야 제가 알려드리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이해되니? 없다. 왜? 이미 다 올라와 있잖아. 근데 올라오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니 여러분들이 제가 앉혀놓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해됐죠? 왜 그런 식으로 문장이 서술되어 있는지 제가 다 질문 드릴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됐죠? 불만 없지? 한다잉. 수요일날 5시 반.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5시 반? 되나? 그리고 월요일날 5시 반. 또 6시. 수요일날 5시 반. 수요일날 5시 가능? 안 돼?
수요일 5시 반만 돼? 수요일 날 5시 반? 제 오는 거 자체가 5시 반에 넘겨서 심지어 또 화목은 안 된다며. 일단 그럼 최대한 빨리 와. 됐죠? 가자. 탄수화물은요,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래. 잘 봐. 제가 아는 탄수화물은 먹는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뭐 쌀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탄수화물밖에 없다. 근데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 필수적이란 말 나와 있지.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죽어. 그 얘기지. 없으면 죽는다니까.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당연해.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대. 기호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 써봐. 섬유소, 너네가 아는 섬유소는 뭔데? 솔직히 뭐 섬유소라는 말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섬유소가 뭔데? 제가 아는 섬유소는 막 질겅질겅 씹어먹고 막 하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비섬유소는 뭐예요? 섬유소가 무엇인 거? 아닌 거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는 섬유소와 비섬유소인데 얘네 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잘 봐.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예요. 너네 효소라는 말도 잘 모르잖아. 효소라는 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체내에서 합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데? 몸 안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몸 안에서 뭔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그걸 이용해서요.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곡류는 뭔데? 곡류는 뭔데요? 예습을 한 거야, 한 거야? 곡류의 뜻이 뭐야?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업하고 있니? 곡류가 뭐야? 곡물, 곡물. 곡물 할 때 고기잖아, 얘들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진짜.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무엇으로 분해한대요?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너네가 아는 포도당. 포도밖에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정도는 알지. 야, 링겔 맞을 때 투입되는 게 뭐야? 포도당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지 않아? 그것도 몰랐다고? 어쩔 수 없고.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이를 소장해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잘 봐. 그럼 머리 좀 써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을 통해서 비섬유소, 섬유소가 아닌 곡류의 이런 녹말, 곡물류에 해당하는 이런 녹말과 같은 애들을 분해를 하고 이걸 흡수를 해서 뭘로 쓴다는 얘기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거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봐봐. 뒤에 봐.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요소를 합성하지 못한대. 잘 봐. 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요소를 합성하지 못한대. 뭘로 분해하는?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럼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건 계속 뭐야? 모든 물질, 그러니까 섬유소가 됐든 비섬유소가 됐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몸 안에서 만들어진 효소를 통해서 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섬유소는 그게 가능해. 근데 섬유소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까?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대. 그러면은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겠지. 맞아? 몸 안에서 뭔가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하겠구나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봐봐. 뭐라 나와? 섬유소를 뭐해서 이용하지 못한대요?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대. 왜? 원래 포도당을 어디에다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소장해서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섬유소를 어떻게 소화시키지? 어떻게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지? 라는 머리를 계속 써보셔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봐봐.
소나 양과 사슴과 같은 뭐라 나와 있어요? 반추동물이란 말 나와 있지. 반추의 뜻이 뭔데? 일로 와봐. 반추의 뜻이 뭔데요? 너네가 예습을 했다면은 지금 이게 대답이 나오셔야 될 텐데. 반추의 뜻이 뭐예요? 곱씹다야. 이해되니? 곱씹다. 그럼 반추동물은 뜻이 뭐예요? 곱씹는 동물이다 이 얘기지. 너네 소 같은 애들 있잖아. 막 염을 먹고서 다시 개워낸 다음에 우물을 씹어줘 다시 삼키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출 한번 봐볼까? 이상의 권태라는 소설에 나왔어. 여기 뭐라 나와 있니? 소는 무엇을 그치고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나와 있지. 여기서의 반추는 뭔데? 곱씹다. 먹던 거를 다시 곱씹다 이런 얘기지. 밑에 뭐라 나와 있어?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라고 나와 있지. 사색이 뭔데? 생각하는 거 두 글자 성찰. 성찰하는 것을 계속 뭐 한대? 곱씹는다 이 얘기지. 일로 와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곱씹다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등을 되뇌이다 라는 의미야. 다시 한번 곱씹고 되뇌이다 라는 얘기라고. 이해돼? 그래서 추억을 반추하다 하면 무슨 뜻이야? 추억을 되뇌이다. 추억을 다시금 떠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알고 있어? 다시 와. 소나 양과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 되뇌이는 동물들은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잘 봐. 뭐라 나와 있니?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라는 말 나와 있지. 전 여기다 밑줄 한번 그었어. 왜? 이유가 뭔데? 인간은 섬유소를 뭐 할 수 없어?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포도당으로 분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섬유소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로 쓰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소나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해하는 효소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할 수는 있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러면 효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테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너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에너지원은 무조건 뭘로 바뀌어야 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효소라고 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얘를 소화를 시켜서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추동물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에너지원으로 뭐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럼 너네 궁금한 게 당연히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니? 봐봐.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인 반추위. 하프 콜드 아닌 거 알지? 뭐예요? 뭐야?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라며. 뭐 어떻게 끊어줘야 돼? 반추위 이렇게 끊어줘야 되지? 맞아? 하프 콜드 이러면 진짜 죽방 나라가. 첫 번째 위인 반추동물의 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저는 여기에서 효소가 아니라 뭘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겠구나.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게 잡히기 시작했다고. 이해돼?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잘 봐. 너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산소가 없는데 생장을 한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 아씨. 저도 당연하지 않은데 니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야, 산소가 없대. 근데 생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너네들한테 산소가 없는데 그러면은 왜 생장이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 특이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 뭐 하시면 돼? 밑줄 긋고 넘어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너네 그 선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선지 뛰어 올라가 봐.
60번에 3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니? 반추위 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체크하신 걸로 따르면 뭐야? 산소가 없는데 뭐 한대? 왕성하게 생장한 다음에 그래서 선지로 나왔다고. 이해되니? 특이하고 예외적이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나와. 다시 봐. 그 중에 피브로박터 숙시노젠, 제가 아는 거는 헬리코박터밖에 없거든요. 뭔 박터 들어가는 헬리코박터밖에 몰라. F래. 그럼 갖다 해.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 미생물이래. 잘 봐. 너네가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셨으면 곤란해지지. 왜? 우리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비섬유소는 뭐 할 수 있어? 비섬유소는 효소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니? 분해해서 소장에 흡수시킬 수 있지. 맞아? 근데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추동물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뭐해?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납득돼? 그리고 다시 봐.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잘 봐. 그럼 너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식물체는 뭔데요? 식물체는 뭔데? 동물체, 식물체. 뭐야 이거? 식물들 그냥. 식물들의 개체들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식물체에서 셀룰로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셀룰로스, 셀트리온밖에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 그럼 심상을 그려봐. 셀룰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라고 바꿔도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는 식물과도 같은 식물체 내에서 다른 물질들과 어떻게 돼 있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래서 파묻혀 있다고. 근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서 뭐 해버린대요? 셀룰로스를 뭐 해버린대? 노출을 시켜서 이걸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분해시킨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저는 또 여기에서 살짝 의문이 들었어. 효소 복합체라는 말에 저는 살짝 좀 덜컹거렸어요. 이유는 뭐야? 원래 원칙적으로는 비섬유소들은 이걸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섬유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섬유소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분해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나와? 효소 복합체라고 나와 있는데 미생물인데? 그럼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 안 그러니? 저만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다들 생명과학 1등급인가 봐. 저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럼 너네 뭐 하면 되겠어? 효소 복합체네? 미생물인데도 효소 복합체라고 뭐 할 수 있겠구나. 부르는 같구나. 특히 뭐에서는 F가 가진 것들에서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효소 복합체라고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하고 가시라고. 이거를 끊어서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다음에 이걸 포도당으로 분해시켰으니까 뭘로 쓸 수 있겠구나. 포도당으로 분해시켰으니까 뭘로 할 수 있겠구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겠구나.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리고 봐.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하고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라고 나와 있지. 문제 없으시죠? 그럼 F가 하는 건 뭐야? 셀룰로스를 뭐 한다? 분해시켜서 다시 뭘로 만드는구나. 포도당으로 만드는구나.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럼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포도당이라는 거에 당연히 한 번 더 주목을 하시고 가시겠지.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무조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데에는 문제가 없잖아. 되니? 가보자. 이런 대사 과정에서요.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합니다. 다 모르겠어요. 근데 잘 봐. 이 부분. 이게 무슨 말인데?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F라고 하는 애가 계속 뭘 만들어? 섬유소에 있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를 뭘로 바꿔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그리고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더 많이 늘린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잘 몰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대사산물의 의미가 뭔데? 대사산물의 의미가 뭔데요? 축자적 의미를 동원해봐.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 대사를 해서 어. 그쵸? 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물. 여기는 산은 나의 산자야. 이해돼? 매산자 아니라고. 출산하다 할 때 그 산이에요. 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지금? 아세트산과 숙신산 등입니다. 지금 이 얘기지. 맞아? 그럼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굳이 그려주지 않아도 알겠지. F가 있어. 포도당을 만들었어. 이게 세포 내에서 뿜빠뿜빠 해가지고 막 성장해 나가. 근데 생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대사 과정이라는 게 개입이 되니까 대사 과정 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만 하자고. 이해돼? 야, 너네가 숨을 쉬는데도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를 마시고 뭘 뱉어? 이산화탄소를 뱉잖아. 그것도 다 뭐예요? 호흡 대사에 의한 대사 산물이야. 이해되니? 야, 너네가 막 달리기 하다가 막 힘들어. 헉헉대면서 너네 뭐 젖산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젖산이 많아지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안 배웠어? 저만 배웠나요? 또? 그만 얘기하자. 봐봐. 아무튼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을 해요. 반추 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생성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대. 너의 그 머릿속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 설마 에너지 생성하고 체지방 합성이 중요해 보여? 뭐에다가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면 뭐에다가 체크를 할래? 세포를 직접 이거죠? 맞아? 세포로 뭐 한다? 직접 흡수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 왜? 잘 봐. 미생물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거야? 에너지원으로 뭐 하기 위함이에요. 활용하기 위한 과정들이지. 맞아? 동의해? 한편 반추 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대. 선생님, 숨이 찹니다. 숙신산, 프로피온산, 산산산 나오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야, 이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숙신산이든 아세트산이든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전부 다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소진이 된다고. 이해돼? 그리고 너네들이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뭐 한다? 빠르게 소진된다. 야, 너네 이런 부사어 그냥 넘겨짚지 마. 지금 위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 빠르게란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숙신산은 어떻게 된대? 에너지원으로 뭐 한다? 빠르게 소진된다. 얼마나 빠른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사라집니다. 요 정도는 가능하시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또 대사산물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근데 그 대사산물을 무엇을 대사산물로 생성한대? 프로피온산을 뭐 한다? 대사산물로 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얘기지. 그럼 아세트산이랑 여기 있는 숙신산의 차이는 뭔데요? 차이가 뭔데? 아세트산은 바로 어디로 들어와? 세포로 들어오고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떻게 빠르게 소진됩니다 정도만 가능하시겠지. 맞아? 만약에 힘들면 만약에 뒤에 가서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만약에 이 단락이 나와.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 그럼 바로 그러면 뭐 하면 돼? 뛰어 올라가서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끝나는 문제라고. 이래? 그럼 너네가 또 불안한 게 그거지. 선생님, 프로피온산을 숙신산으로 바꾸고 프로피온산을 아세트산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탭댄스를 추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어. 제발. 그럴 리 없다고. 니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 무슨 바꿔치기 해가지고 오답률 높이자고 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가 아니잖아. 맞니?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선생님, 감당이 안 됩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나? 이게 뭐가 중요해? 전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를 좀 낼 거예요. 왜?
주구장창 무슨 얘기만 해. 좀 봐봐. 에이, 반추 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한대요. 에이, 머리 써봐. 머리 써봐. 에이, 뭘 분해한대 지금? 녹말을 분해하는데, 야, 녹말이든 녹진이든 상관없고요. 뭘 분해요 지금?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계속? 섬유소에 대한 내용 아니었어?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뭘 쓰고, 효소 대신에 반추동물들은 뭘 쓰고, 미생물을 쓴다는 얘기였고, 근데 지금 여기에선 비섬유소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야? 결론은 뭐예요? 비섬유소는 당연히 뭘로 바뀌겠어? 포도당으로 바뀐다. 문제 없지 않아? 그럼 끝났다고. 끝났다고. 여기에서 너네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빨라져야겠지. 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계속 얘기한다. 내가 지금 계속 니들한테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걸 읽는 거야? 비섬유소가 궁금해서예요? 뭐가 궁금해서야? 섬유소가 어떻게 분해되는지가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선 속도를 뭐 하시면 된다? 높이시면 된다 이 얘기라고. 이해돼?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월요일이라서 애들이 상태가 진짜 메롱하네. 내가 많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양심에 가책이 생기네. 보세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토코스 보비스, 몰라, S.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 세포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봐봐.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서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뭐가 달라진대요? 대사산물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여기는 S도 뭔가 당연히 뭐 하겠어?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사산물이 나올 텐데 그 대사산물이 뭐해지는구나. 무엇에 따라서? 산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 얘기지. 산성도가 뭔데? 저 산성 잘 몰라요? 산성 염기성만 들어봤어? 근데 산성이라는 게 뭐야? 부식되는 게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염기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덜한 거고. 맞아 봐.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pH 들어본 적 있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서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해서, 잘 봐. 녹말의 양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비섬유소의 양이 뭐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생장 속도가 왜 빠를까? 왜 빠르겠어? 너네 생각해봐. 야, 녹말의 양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비섬유소인 애들을 즉각적으로 뭘로 바꾸겠어요? 포도당으로 바꾸니까 당연히 뭐가 빨라져? 생장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랬을 때는 뭐가 대사산물로 배출된대?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대요. 반추 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서 또 나오지. 뭐라 나와? 반추동물의 어디로? 세포로 직접 뭐 된다? 흡수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었어?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직접 뭐 한다? 흡수된다라고 했었잖아. 맞나? 그거 봐봐.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대.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살짝 비추고 넘어가지 않았니? 프로피온산을 배출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뭐였어? 내가 밑줄 그으라고 했었잖니, 얘들아. 제가 어머, 밑줄 안 그었네. 어머, 세상에. 펜을 아예 쥐고 있지도 않았었어, 친구. 미쳤어. 뭐였어요? 숙신산 아니었니? 숙신산? 얘들아, 내가 밑줄을 그으란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미쳐버리고 있네. 아무튼 그런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내가 그래서 펜은 쥐라고 했었잖아, 얘들아. 지금 12월인가? 12월인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쉽지 않네. 근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대요. 뭔가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나봐. 반추동물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잘 봐. S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면 당연히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젖산이 많이 만들어져. 이유가 뭔데? S가 뭘 하는 앤데? 녹말을 분해해서 뭘로 만드는? 포도당으로 바로바로 만드는 애들이었잖아. 그 과정에서 대사산물인 뭐가 만들어지고 젖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높아진대요? 반추 위에 뭐가 높아져? 산성도가 높아진 다음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산성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었어? 지문 가봐. 산성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pH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량이 충분해서 생장 속도가 빠르면 뭐가 만들어지고 젖산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곧 뭐가 돼? 세포로 직접 뭐한다? 흡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위에서 했던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근데 잘 봐.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의 생성이 증가하면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대. 잘 봐. L이든 뭐든 신경 안 써. 근데 중요한 건 뭐니? 뭐가 많이 만들어진대요? 젖산을 만드는 뭐가 늘어나?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한다 이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산성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당연히 위장이 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요,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무엇으로?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산도가 높아지니까 이걸 당연히 뭐 해줘야겠어? 낮춰야겠지. 젖산 농도의 증가로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pH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산도가 그만큼 뭐 해졌다? 산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지? 맞아?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이 뭔데? 항상 똑같은 성질, 항상 일정한 성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장이 감소합니다. 만일 자신의 세포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뭐 하게 된대요? 뭐 하게 된대? 사멸.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사라진다 이 얘기지. 이게 지금 뭐야? 산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정적 악영향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비섬유소인 녹말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산도가 높아지고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엔 뭐 하게 된다?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서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걸 낮출 수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F 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금방금방 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죽어 사라진 애들이고, 얘들은 상대적으로 뭐 하는 애들이고, 잘 버티는 애들이고. 맞아?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요. 산성이 더 강한 애들도 그런 애들이 결국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 그럼 너네가 머릿속을 그려보시면은 약한 순대로 쭉 써보면 뭐겠어? F? S? 그 다음에 뭐? L? 요 순이겠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이게 뭐예요? 악영향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맞아? 지문은 긴데 의외로 별거 없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잘 봐. 계속 얘기한다. 너네 9월 모의고사 때도 이런 식으로 얼핏 봤을 때 정보량이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근데 정보량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못 푼다. 절대 아니야.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 나 지금 뭐 읽고 있지? 나 지금 만약에 너네 분명히 있어. 너네 분명히 9월 달에 가시면은 속도는 내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어때? 눈은 빨리빨리 움직여. 니는 알고 있지 않아? 아, 안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차피 문제 가면은 또 다시 읽어야 되는데? 급해. 마음은 급해. 그러면서 알잖아. 니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스스로 불러오고 있다는,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지문을 한두 지문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좀 모순적이긴 한데 그 훈련을 니들이 진작부터 했었어야 됐다고. 예습할 때부터 그걸 했어야 됐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예습할 때부터 그걸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니까. 단어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했어야 됐다고. 근데 니들이 안 찾은 거잖아. 그럼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의평가 보고 와서 우리 또 수업할 때 아, 그동안 했던 걸 그대로 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 몰라? 이제 1대1로 조질 때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머리 써라 얘기할 거야. 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좀 오바긴 하다. 한두 마디 하겠지. 한두 마디 할 텐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한테 떠먹여달라는 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 물론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죠. 알려드리는 것도 아마 조건이 많이 붙을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말로 안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서포트를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대뜸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할 거면은 저 클리닉 그 타임 중단 선언 내릴 거야. 중단 선언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 클리닉 하지 마. 이래. 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장 가서도 그러면 돼, 그러면. 수능장 가서도 지문 딱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씨. 대충 뭐, 보고 풀지 뭐 하면서 해. 피 보는 건 니들이지. 1번 봐. 섬유소는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니? 아닙니다. 뭐예요? 비섬유소. 계속 얘기한다. 비섬유소다.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해. 효소가 아니라 뭐라 얘기하실래요? 미생물. 근데 우리 아까 효소복합체란 말은 있었잖아. 근데 그거는 효소복합체지 효소는 아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자. 3번. 반추위 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아닙니다. 산소가 없으면 더 어떻게 돼? 활발해집니다.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이걸 유발해? 아니죠. 뭐예요? 비섬유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비섬유소. 5번. F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하며 생장합니다. Yes. 다 5번이네. 아이고. 잘 봐. 당연히 여기서 지금 몸으로 보겠어요. 몸으로 보겠어. 이거에 대한 각각의 정의된 개념을 묻겠지. 맞아? 가보자. 1번 보세요. A와 B예요. F랑 S야.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떤 경우니? 어떤 경우예요? pH 농도는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할래? 반추위에 산성도가 너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높아진 거지. 그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Yes. 왜? 얘네가 제일 최악이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약한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어떤 순서라고 했어? F, S, L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당연히 생장하지 못하겠죠. 맞아.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봐봐.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잘 봐. 체지방을 합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얘기해봐. 체지방이란 얘기는 곧 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에너지 원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지. 맞니? 당연히 생성할 수 있죠. 3번.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6.0입니다. 잘 보세요.
원래 우리 중성은 얼마고? 7.0.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 만약에 기억 안 나. 그럼 다시 지문 띄워가서 보시면 돼요. 왜? 어차피 소수점 나와 있는 건 딱 눈에 보이잖아, 그냥.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왜 그러는데? 어떤 게 제일 취약해요? F가 제일 취약하지?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살아남으려고 에너지를 미친 듯이 만들겠죠. 반면에 얘는 어떠는데? 잘 버티니까 굳이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 맞아?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F는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잘 보세요. 대사산물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성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한대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4번 그냥 답이네 하고서 넘어갔거든? 답이네 하고 넘어갔어. 이유가 뭘까? 산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맞아? 근데 지문으로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 보세요. 거기 뭐야 대사산물 부분 한번 봐볼래?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 L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항상 젖산을 뭘로 배출한대? 바로 앞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뭘로 배출한다?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나와 있지. B 같은 경우에는요. B도 한번 봐봐.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의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토코스 보비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대사산물 어디 나와 있는데?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뭐한다? 달라진다 보이니? 그러면은 산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만 해당돼? B만 해당되고요. C는 뭐만 만들어진다? 젖산만 만들어집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십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5번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B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한대. 잘 봐. 녹말의 양이에요. 녹말이 뭔데? 녹말 뭔데? 비섬유소. B의 생장이 증가한대. 얘의 생장이 증가한대요. 그러면은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해. 왜 그럴까? 이유가 뭔데?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봐봐.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무조건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반추위 내에 뭐가 높아져? 산성도가 높아지지? 그러면은 제일 나약한 F는 어떻게 될 거고? 줄어들게 될 거고 제일 잘 견디는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산성도가 증가하니까 얘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 잘 버틴다며?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당연히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나약한 애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제일 강한 애가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하겠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 그 답이 몇 번? 4번 되시는 거겠지. 잘 봐. 얘는 선지를 보고 비벼서 푸시면은 큰일 나는 문제라고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뭘로 풀어야 된다? 주관식으로 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잘 봐. 반추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대. 그럼 밑에 가보자.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뭘로 만들려고 하겠니? 전부 다 뭘로? 포도당 내지는 뭘로 만들어지려고 해? 에너지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에너지원 뭘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는 거지. 맞니? 여기 있는 비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뭐 할 거고? 분해할 거고 여기 있는 섬유소는 포도당으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분해를 할 텐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얘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1번이 되시는 거겠지. 이해되니? 무슨 프로피온산 뭔 산 있었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전부 다 뭐야? 반추동물들의 뭐?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이해돼? 63번. 얘도 봐.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숙신산이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에 무엇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산성도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럼 포도당의 양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너네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간이 아니라 소장으로 바꾸면 어떡하죠? 아야, 정 안 되면 찾아봐. 이거 어디 나와 있어? 찾아보세요. 아유, 나 보이지도 않는다, 야. 찾기로 귀찮네. 한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보이니? 보이세요? 야, 간이든 심장이든 췌장이든 안 중요해. 전부 다 뭐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많아지면 뭐도 많아진다. 포도당의 양도 뭐해진다? 많아집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2번.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잘 봐. 너네도 걱정하는 게 그거지. 직접이 아니라 만약에 간접이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다고! 뭐라 얘기하면 돼? 세포로 직접 뭐 한다? 흡수된다. 그래서 뭘로 이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되니? 3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돼. 안 되지. 중성이면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어떨 때만 많이 증가해. 산성일 때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답 3번이죠. 4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그쵸?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대사산물.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이용된다. 예스. 못 믿겠으면 찾아봐. 어디 나와 있어? 숙신산은 그 네모친 숙신산 보이시죠?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뭐 된다? 소모된다. 보이시지? 맞아. 그 다음에 그 젖산도 네모친 젖산 뒤에 봐봐.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로 이용된다. 문제 없죠? 찾아보시면은 5번도 바로 그냥 뚫리는 문제라고. 이해되니? 근데 너네가 이런 것들을 불안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네 9월 모의고사 때 3번이 누가 봐도 답이지. 그럼 4번, 5번은 보실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 불안하니까 4번, 5번까지는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를 마. 이해돼?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이해되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되시는 겁니다. 되시겠지? 적용하기 14번 가봅시다. 적용하기 14가 아니죠. 적용하기 16? 15. 그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시간 좀 드릴게요. 적용하기 15번. 시간 좀 드릴 테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풀어봅니다.